자, 제이둔의 소방학 37번째. 앞 시간에는 이산화탄소 계산 방법, 최적 농도 계산하는 거 간단한 거, 우리 기출문제 나온 것 가지고 한번 살펴본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산화탄소 작동 원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는 시간에 리모컨 접촉 불량이어서 고쳤어요. 자, 요거 이제 충남 거고요. 여기 전라북도 거고, 중앙통합 거고, 소방간부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는 34%로 설계된다는 것까지. 그럼 34%는 14% 산소가 됐을 때 34가 되는 거죠. 그래서 7 나누기 21 하니까 33.333이 나왔는데, 반올림 하게 되면 33인데 34로 이렇게 법에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한론을 비교한 학습. 이산화탄소는 이자가 들어가니까 20대고요. 한론은 할자가 들어가니까 할머니 사진을 넣어놨어요. 저 왼쪽에, 그죠?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청년, 20대 청년, 요 할머니 80대.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쉬워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개념 좀 잡으려고 그래요. 이산화탄소는 20대니까 힘이 좋죠. 이산화탄소는 우리 분말 소화약제도 이산화탄소나 질소가 들어가죠. 이산화탄소는 힘이 좋아요. 20대니까. 특징이 뭐죠? 자체 힘으로 방사한다. 그럼 한론은 힘이 없어요. 압력이 약하다는 거죠. 이산화탄소에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 백화점에 한론 소화약제 있잖아요. 백화점에 알루미늄 용기에 들어있는 한론 소화약제. 백화점에 있는 것은 한론 1211이거든요. 하나 둘 하나. 그거는 한론 같은 가스인데 한론은 압력이 약해서 푹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질소 같은 것을 또 넣어놔야 해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론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일 힘이 약한 것은 백화점에 있던 1211. 자, 그래서 이제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는 힘이 좋으니까 자체 힘으로 방사하지만 한론은 압력이 약하다는 거.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이산화탄소는 20대 살았으니까 지혜가 약하죠. 소화력이 부족해요. 한론은 80년이나 살았죠. 지혜가 있어요. 소화력이 우수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한 평을 끌 때 똑같은 뭐죠? 소화약제를 가지고 한 평을 끌 때 한론 1301을 기준으로 해서 3평을 꺼요. 한론은. 그러면 한론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9가지 중에서 우리가 5가지를 배우거든요.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쪽에서요. 그럼 한론 1301이 제일 우수하거든요. 소화력이. 그럼 한 평하고 3평 차이. 그럼 한론은 1040도 있고 1011도 있고 240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2배 이상. 그리고 1301 같으면 3배나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똑같은 소화약제를 가지고 한 평을 끌 때 분말은 2평을 끄고요. 한론 1301은 3평을 끈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분말보다도 이산화탄소는 효과는 적지만은 분말은 고체 가루니까 예를 들어 통신실, 전기실에 사용하면은 엉망이 돼버리죠. 분말 가루하고 물하고 섞여져 버리면 그 통신기계는 다시 새로 바꿔야 하니까 법에, 즉 하지안전 기준에 통신실에는 분말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화력이 2~3배가 더 우수하다는 거 두 번째 줄 개념 잡았고요. 세 번째, 이산화탄소는 20대니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죠. 그래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을 해요. 우리나라의 가스법은 3가지가 있어요. 고압가스, 액화가스, 도시가스. 거기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받는다. 한론은 뭐예요?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 목소리도 힘이 없지만 치매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비환경적이고 독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징이. 치매 현상은 이제 80 넘어가면 조금씩 생기죠. 비환경적이 뭐예요? 환경에 우리 한론은 프레온가스를 발생을 해요. 프레온. 그래서 2010년부터 세계적으로 한론 소화약제를 만들지 말자고 협약을 한 거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환경업자들이 만나서 만들지만 협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는 사인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했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에 사인을 해서 4차에 사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 재고품 있죠. 백화점에 있는 한론 소화약제는 재고품이지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럼 한론 소화약제를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효과가 좋다는 한론 소화약제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새로 탄생한 게 할불 소화약제죠. 할불이 뭐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그럼 그것은 독성이 없느냐? 독성이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은 독성이 매우 적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청정소화약제라고 했거든요. 할부소화약제를. 그 청정소화약제는 맑을 청 깨끗할 정에서 독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바꾼 거예요. 청정소화약제를 할불소화약제로, 할로게나물 및 불활성제 소화약제로. 독성은 있습니다. 지금 할불소화약제도. 편의점에 가면 알루미늄 용기에 들어있는 거, 그게 할불소화약제죠. 과거의 청정소화약제. 자, 그러면 비환경적은 뭐라 했죠? 프리온가스가 나왔고, 독성은 할론소약제는 할론 1301 빼놓고 다 독성이 있어요. 1301은 독성이 없느냐? 원래 없지만은 뿌리면은 뜨거운 불하고 만나잖아요. 만나면 독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독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치매 현상이 있어서 우리 이제 치매 현상이 있으면 이제 똥 오줌도 이렇게 하고 침도 막 뱉고 할머니가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줄로 내려갑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추위에 강하다, 한냉 지역에 우수하다 시험에 나왔거든요. 추위에 강하니까. 하지만은 할로는 추위에 약하지요. 그리고 고려장을 하다 했는데 고려장이 뭔지 압니까? 고려시대 때 산 사람을 이렇게 묻는 거죠. 산 사람을. 그게 고려장이었죠. 과거에 또 우리가 그랬었죠. 어머니 아버지 안 모시려고 제주 여행 가서 어머니 아버지 버리고 이렇게 오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한 20, 30년 전에요. 실제로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부모님이 자식을 고소하지 않겠느냐? 절대 고소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 자식이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도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나이가 먹어지는데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20, 30년 전이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고려시대 때 고려장을 했다는 건 산 사람을 생매장했다는 뜻이거든요. 즉 그 말은 뭐냐? 사라져가는 소화기다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점점점 재고품이 없어져가는 소화기다.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소화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소화는 이산화탄소는 질식, 냉각, 피복 3대 소화죠. 이게 산소 차단이죠. 질식이 주소화가. 근데 할로는 뭐예요? 억제 소화죠. 부촉매 소화, 억제 소화죠. 억제가 뭐죠? 연결을 막는 거죠. 불에 탈 수 있는 고리 연결, 수소기, 수산기를 막는 거죠. 질식은 뭐예요? 산소를 15% 이하로 낮추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산화탄소 할론을 재밌게 20대하고 80대 할머니를 비교해가지고 살펴봤는데 할머니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산화탄소 작동 원리, 그죠? 이거를 2014년도 울산에 나왔던 건데 이걸 알면은 2022년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거는 언제 시작했어요? 예? 10분에? 10분 됐다고? 그러면은 18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10분밖에 안 됐대요. 오케이. 시간이 좀 걸려서요. 자, 이거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을. 전기실 그림 그립니다, 지금. 이산화탄소는 아까 할론 소약제 일상공유보다 3배나 약하다겠죠? 분말보다가 2배가 약하고요. 그래서 하나, 둘, 3개를 그릴게요.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CO2입니다. CO2, CO2, CO2.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헤드 설치합니다. 헤드가 뭐죠? 가스 나오는 거, 그죠? 하나 더 그릴까요? 요거는 10분 이제 기억했으니까 메모리 했어요.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전기실이에요. 전기실. 주로 전기실. 이건 통신실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 볼까요? 통신실. 가스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산소가 몇 프로 있죠? 21% 있죠. 산소는 21%. 자연적으로 산소가 21% 있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여기서 쏘면 아까 계산식이 그거예요. 산소가 뭐 10%가 됐다, 17%가 됐다, 14%가 됐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14%, 15% 이하로 낮춰주면 꺼지죠. 아까 17%는 안 꺼진다 했죠. 하지만 10%는 금방 꺼지고 불이 났을 때. 그죠? 14%, 10%는 금방 꺼지겠죠? 근데 작동 원리를 살펴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는가.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자, 원래 우리 요거요. 천장에 요거는 이산화탄소 그거 배관에 헤드 나오는 거고요. 천장을 조금 높이 그릴 건데 그랬다. 천장 이렇게 높일게요. 약간 높여서 감지기 설치할게요. 감지기. 밑에다 달까? 아무데나 합시다. 감지기. 감지기는 천장에 있다는 거 알죠? 이것도 천장에 있어요. 감지기. 그래서 감지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지기가 불나면은 이렇게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열 감지기도 있고 연기 감지기도 있고 불꽃 감지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감지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거의 8, 90%는 열 감지기를 쓰죠. 제일 싼 거고요. 몇천 원이면 사니까. 불꽃 감지기 같으면 몇십만 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열 감지기를 많이 써. 우리 아파트 천장에 사무실 천장에 있는 게 열 감지기입니다. 뭐 가격은 제가 잘 모르는데 10,000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 8천 원 정도. 자, 그러면은 감지기가 감지를 이렇게 열을 감지해요. 뜨거운 열이 실내가 온도가 높아가니까 감지기는 감지기마다 온도가 다르게끔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실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몇 도일까요? 온도가 평상시 상온이 15도에서 25도거든요. 그런데 70도가 넘어가면 감지할 수 있게끔 하지만은 변전실, 뭐 보일러실 같으면 원래 덥잖아요. 그런 데는 70도짜리 사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100도 넘는 감지기를 사용해야 해요. 100도 넘어서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감지기. 그래서 감지기는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뭐 79도짜리 있고 126도짜리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70 몇 도 되면 불 난 거죠. 그죠? 그걸 제일 많이 써요. 79도짜리인가를. 그래서 그 온도는 상관이 없고요. 감지가 있으면 수신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수신기를 여기다가 그려보죠. 밖에다 그려야 하는데 이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할까요? 설명이 좋게끔. 원래 여기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밖에다가 수신기를 뺄게요. 수신기를 이쪽으로 뺄게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안에 있나 밖에. 수신기 혹은 수신반 이렇게 됐는데 같은 말입니다. 수신반은 수신기가 있는 실내를 말하는 거고, 그죠? 수신기는 수신기 기계를 말하는 거죠. 수신기가 뭐예요? 화재를 수신하는 거죠. 화재를 수신.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 같은 데 들어가면은 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박스가. 그게 수신기예요. 수신기인데 이제 벽붙이 수신기죠. 그게. 벽붙이. 벽에다 붙이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큰 아파트라든지 큰 이런 건축물에 가면은 스탠드형 에어컨보다 더 큰 거에 조금 더 큰 게 있어요. 그거는 스탠드형이죠. 그거는 벽붙이가 아니고 스탠드형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짜리까지 있고 요거 벽에다 붙이는 거 조그만 거 요만한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뭐 15만 원, 25만 원, 35만 원 막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면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수신기는 벽에 붙이는 것도 있고 스탠드용으로 돼 있는 거 있는데 전기실이 작으면은 벽에 붙이는 거 2, 30만 원짜리 사용할 수 있죠. 화재 수신기라 합니다. 수신기. 수신반은 수신기가 있는 실을 수신반이라고 해요.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근무하는 데를 같은 말이라는 거. 자, 그럼 불이 났어요. 이제 불 나니까 열이 올라가죠. 그럼 감지기가 이 천장 속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천장이 이렇게 뜯으면 선이 있겠죠? 그럼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럼 불 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 감지기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수신기로 연동돼요. 자, 그러면은 감지기가 제일 먼저 화재 감지기니까 화재 감지기 적을까요? 화재 감지기. 수신기로 연결해 준다는 거. 그래서 감수 요거 주의하세요. 저쪽에 있네요. 화재 감지기 작동 수신기 제어반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답이 그러면은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건 스탠드형이죠? 이거는 벽붙이형이죠? 스탠드형 같으면 혹시 어렵게 낸다면은 그런 문제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 우리 R형 수신기 있죠? R형 수신기는 반드시 중계기를 필요해요. 여기에 중계기가 들어가요. 중간에. 중계기. 중계기는 뭐예요? R형 수신기는 아까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한다겠죠. 물론 지금은 2천만 원짜리로 나올 수도 있죠. 스탠드형. 그럼 그것은 중계기가 이제 숫자로 화재가 몇 동 몇 층에서 불났다 이렇게 표시되니까 감지계수 이거 벽붙이형은 감지계 수신기로 바로 오지만은 스탠드형이 있죠. 이렇게 에어컨처럼 큰 수신기는 중간에 중계기가 있어야 한다. 중계기. 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개념 정리하려고 지금 중계기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수신기가 수신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솔레노이드 밸브에 신호줘요. 저기에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지금 저게 문제가 아니고 저거는 조금 더 쉽게 나왔고 이제 전체의 개념을 설명하니까 수신기에서 여기다가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를 하나 그릴게요. 여기다가 SV가 보입니까 이게? SV가 솔레노이드 밸브 약자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올해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전자 밸브예요. 전자 밸브. 우리말로 영어로 솔 밸브, 솔로네이드 밸브. 자꾸 들으세요. 솔로네이드 밸브. 자, 그러면 이 밸브의 작동 원리를 잠깐 비교할게요. 우리 버스를 타면은요, 버스 기사분이 문을 닫을 때 뭐 단추 같은 거 누르면 문이 픽 하고 닫혀지죠. 그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킨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버스 문 닫는데 자동으로 문 닫는 그런 밸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지거든요. SV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솔로네이드 밸브, 전자 밸브. 적었으니까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이쪽이 좀 복잡해. 좀 더 크게 그리고 항상 그래요. 좀 크게 그릴 건데 하면서 여기는 제대로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복잡하니까. 솔레노이드 밸브가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요게 여기다 또 그려야 하는데 공중에 띄우면 안 되는데 부착시킵시다. 여기에 요만한 밸브 기동 용기를 작동시켜요. 기동 용기. 얘가 여기 기동 용기. 얘가 이렇게 기동 용기를 작동시켜요. 그럼 기동 용기가 뭐냐? 기동 용기 저기 있죠, 지금? 기동 용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두 가지. 1번 선택 밸브를 작동시키고 저장 용기를 작동시킵니다. 요거 설명을 할게요. 지금 어려운 겁니다. 지금 기동 용기는 팔뚝만 합니다. 팔뚝만 해가지고 압력이 1.8에서 2.5kg/cm 제곱의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책도 안 보면서 이걸 외워가지고 왔느냐? 제가 이걸 20몇 년 전부터 외우고 있어요. 암기법으로. 어떻게 외우죠? 1825, 1825. 팔뚝만 해요. 8만 하는데 1825 마침 그 숫자가 암기법하고 딱 떨어져요. 그럼 저장용기, 이게 저장용기죠. 이거는 이산화탄소 저장용기죠. 저장용기는 가슴만 합니다. 이만합니다. 큽니다. 그죠? 이건 팔뚝만 하고 요 18. 저장용기를 좀 더 크게 그릴까요? 그죠? 3개를 그렸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이제 청색으로, 이게 청색인데 잘 안 보이죠? 법에 청색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저장용기. 기동용기는 이제 회색으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기동용기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겠죠. 선택 밸브를 개방시키고 저장용기를 터트려 주는 거. 요걸 터트려 주면서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얘가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요걸 터트려 주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나서 슝 쏘죠. 그러면 선택 밸브가 뭐냐면은 보세요. 여기가 A실이고요. 여기가 B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불났는지 이게 지금 여기 C실이 있고 D실이 있고 하는데 전부 다 쏴버리면 이산화탄소 금방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불난 데만 쏘게끔 선택해서 쏘게끔 선택 밸브를 열어준다 이거죠. 그러면 선택 밸브를 어떻게 여냐면은요. 여기에 감지기가요.
감지기가 요 A 감지기, B 감지기, C 감지기, D 감지기, E 감지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지기가 어드레스 감지기예요. 어드레스 감지기. 어드레스 감지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격증 시험에 나오고. 즉 주소용 감지기예요. 주소용. 그래서 A, B, C는 여기 A실의 천장에 있고요. D, E 감지기는 B실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불나면 C 감지기를 먼저 작동시키죠. 그러면 A실에 불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여기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거는 선택 밸브를 여기에서만 쏟아지게끔 선택 밸브가 이제 중간에 있는데요. 선택 밸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만 쏟아지게끔 돼 있지 여기는 안 쏟아져요. 그럼 만일 여기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먼저 감지하죠. 그럼 B실, 통신실에 이 감지기, 어드레스 감지기가 이 수신기로 와요. 와가지고 어디서 불났다는 걸 알고 있죠. 어떤 감지기가, 감지기마다 다 달라요. 주소용 감지기.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선택해서 밸브를 열어줘. 이쪽에만 열어주고 이쪽은 안 열어주죠. 그러면 요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이제 요 기동용기가 여기 뭐죠? 여기서 불나면 요 선택 밸브 열어주고 여기서 불나면은 선택 밸브 열어주고 여기서 저장 용기를 터뜨려주면 이 저장 용기 이산화탄소가 이쪽에 가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C 감지기가 불났으면은 선택 밸브가 이제 이쪽 A실에 있는 선택 밸브를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요거 가서 여기 A실에 있는 데다만 불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쏟아지게끔 돼 있어요. 쏟아지면 산소가 21%인데 이산화탄소가 쏟아지면 산소가 점점 낮춰지겠죠? 15% 이하로 낮춰주면 불이 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동용기가 하는 역할이 두 개인데 하나가 선택 밸브를 개방하고 저장용기를 요걸 터트려 주는 거죠. 자, 기동용기하고 저장용기가 혼동이 됩니다. 기동을 한다. 활동만 한데 기동을 한다. 저장용기는 이산화탄소가 저장돼 있는 용기다. 얘가 올라가서 쏴야 해요. 이 기동용기 속에는 뭐가 있느냐? CO2가 있어요. 왜 CO2가 있죠? 얘도 CO2인데 얘도 CO2죠? CO2가 힘이 좋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20대니까. 그래서 여기도 CO2, 여기도 CO2인데 이 CO2를 가지고 이걸 여기 탁 터트려 주죠. 그러면 여기서 퓨 하고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이렇게 나가죠. 우리 스프링쿨러에서 뭐죠? 그거 그 1차고 2차고 이렇게 열어주듯이 크래퍼가 수문 열어주듯이 그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보세요. 감지기가 이제 어떤 거에 감지기가 먼저 감지했어요. 5개 중에서. 그러면 이제 아령 수신기는 중계기 필요하고 보통은 중계기 필요 없거든요. 감수, 수신기로 봐서 신호줘요. 수신기가 이제 기동용기를 그 수신기가 저장용기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수신기는 수신을 하는 거죠. 솔레노이드 밸브한테 연결을 해줘요. 그럼 솔레노이드 밸브가 버스에 이제 문을 확 열듯이 기동용기를 확 열어줘요. 기동용기가 또 선택 밸브가 저장용기를 확 열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불난 쪽으로 쏟아져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13번 다음 중 이산화탄소 소화 작동 설비 중 옳은 것은 화재 감지기 작동 1, 2, 3, 4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계기는 지금 안 나왔고요. 잘 안 나옵니다. 이제 개념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수신기로 가야 해요. 그러면 1번, 3번 중에 있죠. 수신기로 가면은 수신기가 솔레노이드 밸브로 가야 해요. 솔레노이드 밸브 생략됐죠, 지금. 그러면 기동용기로 가야 해요. 기동용기니까 3번이 답이 되죠. 그럼 기동용기는 선택 밸브하고 저장용기를 터뜨려주면 CO2가 방사된다. 되겠죠. 자, 밑에 해설 볼게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 동작 감지기 작동. 감지기는 이제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작동 수신반 제반 연결하면은 이제 수신반으로 가면 불났다는 게 음향장치가 울리고요. 여기는 적어놨죠, 제가. 제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 지금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전자밸브, 솔레노이드를 개방한다. 여기 SV 개방했죠. 그 다음에 기동용기가 동작한다. 요 기동용기 동작하죠. 그 다음에 CO2 저장용기 및 선택밸브를 개방한다.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면서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되면서 저거는 조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전기실에 불 나면은요. 이게 쏟아지면은 두 가지가 또 작동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전기실 안에도 사람이 있고 통신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안에서는 사이렌이 울려요. 빨리 빠져나가라고. 그리고 밖에서는 여기 출입구가 있겠죠. 출입구가 있으면 밖에서는 출입구 위에 문이 이산화탄소 방출 중. 여기도 보면은 이산화탄소 방출 중. 혹시 여기에 할론을 사용하면은요. 할론 방출 중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불이 안 켜져요. 출입문 위에
출입문 위에 우리 그 유도등이 있듯이 CO2 방출 중 여기 불이 딱 켜져 버려요. 그 말이에요. 지금 방출 표시등 점등.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간 우리 가방 돈 지갑을 놔두고 왔어요.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불났다 합시다. 돈 지갑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실시기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압력 스위치도 작동되고 여기 그 다음에 하는 게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은 방출 표시 등문이 점등되면서 분사 헤드, 여기 헤드죠. 헤드에서 CO2가 방사된다는 순서.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2022년 거. 자, 이걸 알았으면은, 자, 2022년 거 시험 문제 2개 있어요. 자동 기동 방식의 펌프가 수온호 스위치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의 구성 요소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솔레노이드 밸브 니르번지 저거 빼야 해요. 옥내 소화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옥내 소화전에는 기동용 수압 장치, 리르브 밸브, 동력 대반, 물음 장치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솔레노이드 밸브, SV 불비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답은 니르번 빼면 기역, 니은, 디귿, 미음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옥내 소화전에 대한 것은 옥내 소화전 할 때 또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문제 2022년 올해 시험 문제 또 하나 봅시다. 둘 다 엄청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방금 이걸 알았으면 둘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다음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동용기용의 가스는 기동용기 가스가 이산화탄소라겠죠. 그죠? 이산화탄소 가스는 압력 스위치 및 자동 폐쇄 장치 작동을 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이죠. 그죠? 선택 밸브하고 저장 용기를 오픈시킨다가 답이 되죠. 1번이 그래서 알면은 2, 3, 4 안 읽어보고 그냥 답 찍고 넘어갔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 3만 명 정도가 접수하거든요. 1년에. 그래서 3천 명 정도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돌아서는 몇천 명을 뽑을지, 1,000명을 뽑을지, 4천 명, 5천 명 뽑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평균 3천 명을 뽑아줬어요. 그래도 많이 뽑은 겁니다. 그 전에 문재인 앞에 누구죠?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안 뽑았고요.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안 뽑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씨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소방의 약속만큼은 좀 지켜준 소방청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방 쪽에는 조금 고맙다는 뜻을 저는 문재인 씨 찍지도 않고 윤석열 씨도 안 찍었는데 하여튼 소방 쪽에는 좀 고마운 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틀렸고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맞는가 살펴볼까요? 저장 종류는 직사광선, 빗물이 침투로 우리가 설치한 요거는 상식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저장 종류는 이걸 말합니다. 빗물이나 너무 햇빛 쪽인데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역 방출 방식에서 환기나 전역은 전지역의 환기장치는 이산화탄소 방사되기 전에 정지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거. 4번에 전역 방출 전지역에 국소가 아니고 전지역이죠. 하나의 부분 스포트가 아니고 이제 전체 전기실은 전지역을 말하는 거죠. 전역 방출 방식에는 음향경보장치와 방출 표시 등이 필요하다 해서 방금 음향경보장치 사이렌 논리하고 방출 표시 등 여기 필요하다겠죠. 그죠? 자, 그래서 2, 3, 4번은 몰라도 1번에 대한 거 특히 이거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